검찰 출석한 송병기 울산부시장이 얘기했다는 청와대와는 무관하다. 참. 그러면 송병기 당신이 그럼 대통령하고 연결됐겠어? 당신은 송철호 대통령의 친구하고 연결된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내용 볼까요? 네,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리 청와대에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소환했는데요. 이날 울산시청 집무실과 관용 차량도 압수수색했군요. 집 압수수색한 데 이어 송 부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1시쯤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서 한 얘기가 오전에 검찰에 왔다. 청와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 어떻게 전달하고 보고했는가? 라는 질문에는 청와대를 간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조금 올려보면요. 전날 검찰은 송 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비리를 처음 접수한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소환해서 제보를 받은 경위 뭐 이런 것도 조사했죠.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송 부시장을 이제 오늘 소환한 거예요. 그래서 송 부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요. 문 전 행정관과 안부 통화를 하다가 시중에 떠도는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이야기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눈 것이 전부다. 이 사람들이 현란한 거짓말에는요.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현란한 거짓말. 그런데 이제 압수수색을 차까지 다 했네. 이건 참 저도 그 차를 의심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누구한테 들은 건데요. 이제 이런 사건이 나면은 압수수색이 들어올 거를 이제 알고 중요한 USB, 요즘에 USB 요만한 거 안에 엄청난 분량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USB로 빨리 옮겨놓고 이걸 싹 지운대요. 이제 골치 아픈 것들은 그 USB 파일을 이런 데 가지고 다니면 또 압수수색 털리니까 차에 어디 그냥 모르는 데 숨겨놓은대요. 집에도 털릴 수가 있으니까 집에도 USB 갖다 그렇다고 이 USB를 없앨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자기한테 불리한 정보도 있지만 자기를 막아줄, 다시 말해서 보험용으로 녹취를 했다거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라든가 텔레그램 비밀톡을 이 캡처로 저장을 했다거나, 왜냐하면 자기도 물귀신처럼 보험용으로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요 USB를 버리진 못하고 그 대신 검찰에 압수수색 당할 때 요게 나중에 뺏기지 않게끔 사무실이나 집이 아닌 차에 어디 저 시트 밑이라든가 트렁크에 보면요 그 뭐라고 하죠, 스페어 다이아 있지 않습니까? 스페어 다이아를 들고 그 밑에 이렇게 넣는다든지 뭐 신기한 그런 수법을 쓴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친구 하나는요 그 스페어 다이아 밑에다가 비상금을 그 와이프한테 비상금 걸리면 다 털린다네요. 그 친구는 집에 들어서 예를 들어서 꽁돈이 생겼어요. 10만 원 꽁돈이 생겼어. 지갑에 넣고 들어가면 다 털린대요. 그러니까 그걸 비상금을 차에도 이런데 웬만한 다시방 이런데 넣으면 다 걸리니까 스페어 다이아를 열고 그 밑에다가 숨긴다는데, 요런 USB나 아니면 그 서류 뭐 요런 거를 거기에 숨겼을 수 있거든요. 근데 검찰이 차까지 털었다. 압수수색했다는 거는 굉장히 역시 그 수사를 좀 제대로 하네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숨기느라고 많이 숨겼겠죠.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가 이제 청와대는 지난번에 압수수색한 거는 감찰 무마 사건, 유재수에 대한 감찰 무마 사건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번에 또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다는 거죠. 그거는 이거 울산시정 선거 개입, 왜 민정시설에서 개입했느냐, 이 자료 요구를 하기 위해서 청와대 또 압수수색 또 들어갈 수 있다. 또 들어간다는 얘기죠.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다 마사지하고 뭐 이미 제출 달래는 거
자기들 불리한 건 빼고 유리한 것만 주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그렇더라도요 거기에 국물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검찰 출신 변호사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뺄 거 빼더라도 연결고리 같은 게 나온대요. 요걸 뺐는데 여기에 요거하고 연결된 단서가 있는 게 나온대요. 미처 요거까지는 못 뺀 거지. 그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그냥 형식적인 건 아니다. 이런 기대를 또 해봅니다. 기대가 아니라 그건 뭐 다 그렇게들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자, 요 얘기 해보시죠. 추미애가 이제 잠시 후에 강명도 교수 모시고요.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에 기용됐잖아요. 그럼 뭐지? 지명됐잖아요. 그럼 이제 청문회에서 난타전을 벌여도 결국은 문재인 스타일대로 하면은 뭐 무조건 임명할 거 아닙니까? 부적절하다고 국회에서 판명이 나도 임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광진을에 추미애가 거기 이제 지역구인데 그럼 법무부 장관이 되면 거기는 이제 못 나간단 말이에요. 총선에. 그렇다면은 여기에 이제 누가 붙을 것인가가 화제인데요. 여당에서 이낙연이 여기를 노리고 있다 이런 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야당 한국당에서는 오세훈 전 시장이 여기를 나간다 이런 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낙연 대 오세훈의 말하자면 빅매치가 광진을에서 붙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오세훈 시장이 선방해 줄 수 있겠느냐. 이낙연이가 너무 세긴 세죠. 그러면 전직 총리 대 전직 서울시장 간의 빅매치는 빅매치인데, 이낙연이가 요즘에, 그리고 여기 이미 텃밭을 추미애라는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을 갈아놨고, 여기에 현직 총리 프리미엄으로 이낙연이 또 저쪽 좌파들한테 인기가 좋거든요. 중도까지도 인기가 좋아요. 지금 여론조사, 대선 여론조사 하면 1등을 달리고 있고 2등이 황교안 대표인데 뭐 오차범위 내인 것도 있고 좀 벌어진 것도 있는데, 여론조사 뭐 하기야 뭐 멍터리 여론조사도 많지만 일단은 이낙연이가 저쪽에서는 인기가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또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있느냐,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유우파 진영에서도 왜 서울시장을 던져가지고선 이 꼴이 되게 했어. 박원순 키워줬죠. 안철수 키워줬죠. 그 다음에 서울시를 이 꼴로 만들어서 광장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촛불 난동 만들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보수 우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종로에 나갔다가 떨어진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세훈 가지고 이낙연하고 붙을 수 있느냐. 여기에 그냥 아주 대놓고 대권 주자끼리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황교안 대표를 나가라 하는 주장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건 반대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런 데 나가서 지금 하고보다 그냥 제일 깔끔한 거는 불출마 선언하고, 난 뭐 의원받지 이런 거 연연하지 않겠다 하고 대표로서 전국을 그냥 휘저으면서 선거에 말하자면 선대본부장 이상의 역할을 해주는 거를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 한 군데 지역구에 자기가 선거운동하나 몰입되다 보면 다른 데를 다 놓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한국당이 한가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특히 수도권에서는요 진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겁니다. 박빙이. 그럴 때 황교안 대표가 한 군데 묶여버리면, 지금 황교안 말고 무슨 간판들이 없잖아요. 선거대책본부장 할 만한 그릇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설은 괜히 뭐랄까 당내에서도 약간 그 황교안 대표를 약간 이렇게 좀
디스를 내려는 그런 의견인지도 모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교안 대표가 광진을에 묶이는 거는 전 옳지 않다고 보는데 그거 뭐 한교안 대표가 결정하시겠죠. 하여튼 오세훈과 이낙연이 붙으면 광진을에서 약간 제 생각에는 또 불리할 수 있다. 그래서 좀 걱정인데. 그래도 만약에 한국당에서 오세훈 시장을 거기 공천하면 우리가 밀어야죠. 밀어야 되는데, 이낙연 대 오세훈. 그리고요, 민주당에서는 광진을 출마가 거론되는 또 하나의 인사가 이제 청와대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진의 김상진 건국대 교수가 지난번에 20대 총선에서 추미애하고 그 경선 벌였었거든요. 그래서 추미애가 경선에서 이겨서 이제 결국 거기 당선됐는데 4년간 이 여기를 지역구를 말하자면 바닥으로 훑었대요. 그 김상진 교수라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렇게 이낙연 온다고 해서 그냥 순순히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자리를 내줄 사람은 아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뭐야 내가 지금 얼마나 텃밭을 갈아놨는데 이제 낙하산 타고 내려온다고? 결사 반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낙연으로 확정하는 건 이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거기로 광진을을 계속 텃밭을 요즘에 갈았어요. 그러니까 오세훈을 이기려면은 이거 김상진 건국대 교수, 김상진 건국대 교수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 지역구 사람들이나 알겠지.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 그럼 이낙연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는 얘기가 있는 건가 봅니다. 이낙연 총리는 2000년에 16대 총선에서요. 전남 한평 영광 여기서 당선됐고 내리 4선했죠. 전남 한평 영광 여기 뭐 전라도 출신이고 전라도에서 여기 내리 4선 그것도 민주당 후보로 이건 뭐 깃발 꽂으면 당선되는 데인데 4선 뭐 의미도 없지만 하여튼 만약에 광진을에 나오는 거는 전라도 선거하고는 다를 것이다 이런 또 분석들이 있죠. 거기 깃발 꽂으면 되지만 아무리 광진을이 그래도 추미애가 이긴 지역이고 유리하다 하더라도 한국당에서 막강한 사람이 나가면 그게 이제 오세훈이든 누구든 그러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씨가 광진을 얘기도 나오지만 정치 1번지 하면 역시 종로 아닙니까? 종로에서 나가서 이긴 다음에 대권 주자로 대부분 그 코스잖아요. 종로에서 노무현도 거기 출신이 대통령 됐고 종로 출신이 뭐 이명박 시장 됐고 하여튼 거기 출신이고 종로 출신 대통령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대통령의 전초전으로 종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지금 현재 종로가 정세균 지역구거든요. 민주당에 국회의장까지 하고 정세균인데 정세균이 순순히 내줄까? 이것도 또 문제. 지난번에 임종석이가 종로에 밭을 갈다가 정세균이 벽에 걸렸는지 어쨌는지 해서 총선 불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낙연이라면 다르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정부 여당에서도 그럼 정세균 씨가 좀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임종석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낙연이가 종로에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국회의장까지 했으니까 이 정도에서 은퇴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당 내분에서. 왜냐면 의장까지 했는데 그거 뭐 또 한 일선 더 해 보탠다고 그건 무슨 의미냐. 좀 다른 사람한테 양보해라 이런 얘기죠. 하여튼 어떻든 간에 추미애가 빠진 광진을에서 빅매치가 이루어지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 보수 우파가 탈환을 해야 되는데 오세훈